7월 1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거나 어떤 운동을 배우거나 한 가지 분야에서 상당 기간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귀가 뚫린다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R&D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R&D를 해나가면서 가치가 커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그 자료가 보일 겁니다. 제가 보였듯이 여러분들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격에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 가격 급등하는 거 가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봐가면서 분봉과 호가창과 틱창을 보면서 끊임없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해보세요. 지금은 맛있게 빨리 버는 것 같죠? 결국은 제자리 또는 리셋이 됩니다. 제가 처음 15년 전인가요? 투자를 처음 하면서 매매, 기술적 매매, 하루 14시간씩 매매를 해보았다. 결국은 영원히 타락을 하고 이게 안 되는 게 이유가 있구나. 지금 맛있게 많이 버는 것 같죠?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사람은 기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깨닫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펀더멘털이 상정하고 그 값어치가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건 반드시 100%, 99.9가 아니라 100% 반영합니다. 그걸 또 깨닫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언급을 드리면 값어치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격은 달나라에 갑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냐? 1%의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그루인 레이 달리오,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먼, 피터 린치, 한국의 투자 구루들, 지난 주식시장에서 역사적으로 걸어왔던 그 투자의 그루들, 어설픈 슈퍼개미가 아닙니다. 진짜 돈이 많다고 하는 몇천억대 그 이상, 예를 들면 주식농부 박용욱 씨, 주식투자교과서 박성득 씨,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 이 시장은 1000배 이상 커집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기업가이자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이라고 하죠. 이들이 지난번 시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들도 성장을 해나가겠죠. 다음 문명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장이 1000배가 커지는데 여기서 뭐 하려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십니까? 지난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에 빠르게는 30년 전에, 늦어도 20년 전에 투자를 해서 10년 전에 투자가 정리됐다면 최소 100배 이상 다 먹었습니다. 1억 투자했으면 100억입니다. 10년 전에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토끼 마냥 먹이를 찾아서 계속 돈을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그지로 살고 있죠. 그리고 또 누굴 욕합니다. 본인이 시작해서 말입니다. 본인의 내재 가치가 안 돼 있는 걸 원망하지 못할 망정. 본인의 그릇을 키우고 본인의 값어치를 키워서 한계를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도착하니까, 우리는 1%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방송은 없습니다. 진짜 본질을 알려주는 방송. 오늘 방송에서 또한 내가 귀가 뚫리는구나. 진짜 보이네? 내가 왜 분산 원장과 DLT와 토크나와 블록체인과 공유경제와 그리고 문명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네 번째 혁명을 끊임없이 보다 보니까 글이 보이네? 이 뒤에 있는 통찰력이 보이네? 하실 겁니다. 자, 바로 보시죠. 애틀란타 연은의 보고서예요. 바로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일원이죠. 12개 연방은행 중에 하나인 애틀란타 연은에서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잠깐 보면, 자, 금융 서비스, 웹3는 분산형 서비스가 블록체인에서 자동화되는 인터넷의 다음 반복을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백서에서는 블록체인 및 토큰을 포함한 웹3의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가장 큰 분산형 금융 프로토콜과 블록체인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일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중요한 발견, 크게 5가지로 명명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는 5가지를 명명하더라. 웹3는 중앙 집중식 중개자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이 아니다. 웹3라는 용어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또는 토큰의 사용을 의미한다. 이거는 필터링을 해야 돼요. 완벽한 중앙 집중식입니다. 완전히 통제가 되는,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중앙 집중식. 여기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토큰의 사용을 의미한다. 자, 두 번째. 토큰은 자산의 소유권 또는 제어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많은 다른 토큰 디자인이 가능하다. 이제 토크나, 아시겠죠? 레리 핑크가 왜 토크나를 외쳐댔는지, 제레미 알리어가 왜 토크나를 외쳐대고 있는지,
국내 금융, 증권사들이 왜 STO를 준비하고 있는지 협업을 통해서 말입니다. 혼자 진행하고 있지 않죠? 협업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탈중앙화 금융은 탈중앙화가 아닙니다. 완벽한 금융은 자산을 거래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대출과 결제에 있어서. 블록체인과 토큰화를 사용해서 효율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환전, 환율이죠. 무역금융, 송금, 실물 자산들의 자산 만들기 서비스, 부동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국내 지불을 개선합니다. ISO 2002에 5가지가 떠오르시죠? 5대 국제 표준이 일원화가 된다. 송금, 환전, 무역금융, 그리고 결제, 카드, 증권, 이 시스템이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보시게 되시겠지만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죠? 리플의 12DC 플랫폼을 통해서 홍콩 디지털 달러, 여기에 대한 부동산의 토큰화, 그리고 홍콩 12DC에 참여가 되었었죠. 그 플랫폼이 리플의 12DC 플랫폼을 통해서 실행이 된다. 조금 이따 또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거랑 한 차원 다른 높은 눈에 본인이 올라가겠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규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규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핵심어가 뭐다? 웹3, 토큰화, 블록체인,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자, 여러분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씩 자, 이 보고서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번 기사를 통해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원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내 귀가 뚫렸구나 하시는 걸 느낄 거예요.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새로 보시는 분들도 계속 보시다 보면 제가 워낙 반복 어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귀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야 언어가 뚫리거든요. 모든 R&D는 마찬가지예요. 반복입니다. 아시겠죠? 마이클 조던 끊임없이 순연습을 하죠? 결국 세계 최고 선수가 됩니다. 똑같아요. 원리는요. 자, 한국국제결제은행 BIS의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에 따르면 외환 시장은 하루 거래량이 미화 7조 5천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하루 7조 5천억 달러. 지속적 연결 결사는 관련 국가별 도매 결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창구에서 결제대 결제를 용이하게 합니다. 이 금액은 약 1경원에 다다릅니다. 1경원에 조금 안 되죠? 하루 거래량이 국가별 도매 시스템이 작동하는 창구에서 혁신 허브를 통해서 BIS 국제결제는 토큰에 대한 자동화된 시장의 사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마리아나는 개념 증명으로 설계되었다. 방크 오브 프랑스, 프랑스 중앙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싱가폴 통화청, 싱가폴 중앙은행과 스위스 국립은행, 프랑스 중앙은행의 공동 프로젝트이다. 자, 이제 이들이 눈에 들어오시죠? 이 프로젝트에서 금융기관은 유동성 공급자이자 거래자입니다. 그들은 토큰화된 도매용 CBDC를 교환하고 해당 국가의 도매 결제 시스템에 연결됩니다. 시스템의 이점은 거래와 결제를 하나의 거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리플과 스텔라는 가치 이전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두 개의 블록체인 기반 회사입니다. 리플은 국제 지불 매체 또는 도매 결제 코인으로 대략적으로 구성되는 기본 토큰인 XRP를 사용하여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보일 거예요. 피날리티. 자, 피날리티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 승인을 구하고 있다. 감이 오시죠? 자, 피날리티 잊어버리셨죠? 자, 보세요. 미국 애틀란타연을 미국 중앙은행의 일부가 다시 한번 공동통화 더불어 도매형 CBDC, 여기서 리플과 XRP 참여됐던 프랑스 중앙은행, 싱가폴 중앙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도매형 CBDC를 교환하고 해당 국가의 도매 결제 시스템에 연결된다. 거액결제용 홀세일 도매용 CBDC. 이 운반하는 것은 XRP 하나이다. 브릿지로서 XRP가 사용이 된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피날리티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 승인을 구하고 있다. 피날리티 잊어버리셨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클리어를 이해 먼저 하셔야 돼요. 유로클리어는 전 세계 최대의 청산 결제 시스템 업체예요. 유럽의 금융, 청산 및 결제 기업으로 채권과 증권, 파생 상품,
투자 펀드 등의 유가증권 거래 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업자는 지난해 원화 약 1경 3천조 원에 달하는 유가증권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러면 푸날리티는 뭐 하는 거냐? 글로벌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이들이 바로 전 세계의 주인입니다. 전 세계 금권이고요. 달러, 유로, 그리고 현재 지구를 그 움직이는 핵심 기반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셔라. 자, 이들이 글로벌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유틸리티 코인 발행 상용화를 위해서 세운 법인이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블록체인에서 유틸리티 코인을 찍어내는 겁니다. 자산 토큰화이고 토큰화된 물질을 찍어낸다는 거죠. 유틸리티 이 코인은 일련의 사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상화폐이다. 유로 클리어의 주주가 된 푸날리티의 창립기관. 자, 푸날리티는 중앙은행과 글로벌 상업은행들, 금권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유틸리티 코인 발행 상용화를 위해 만드는 법인이에요. 여기 푸날리티에 참여했던 기관은 누구냐? 스페인 최대 금권인 산탄데르, 리플의 투자사 중에 하나이죠. 뉴욕 B&I 멜론뱅크,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클레이스, 프랑스, 영국 넘버 2죠. 그리고 코메르츠, 독일 넘버 2. 자,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넘버 1. 자,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릿, 이제 아시죠? 이들이 뱅가드,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아시겠죠? 이들이 빠지지 않는 곳이 없다. 이름만 바꿔서 자금 출처가 국가와 세계관과 그런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뻗어 있는 것 뿐입니다. 전 세계 화폐 발행량을 관장하고 있는 건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본의 출처를 추적해보면 그들이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미주오, 미쓰이, 그리고 SMBC, 미쯔비시, 미쓰오, SMBC, 일본의 1, 2, 3가 다 참여됐다. 여기에 UBS와 나스닥 ING가 다 포함되어 있다. 로이터는 유로클리어의 푸날리티 지분 매수를 기존 금융기관과 신흥 가상화폐 분야의 만남이라고 표현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통찰력을 발휘해보죠. 자, 미디어에서 뭐 JP모건이 아마 또는 뭐 CT가 뭐 HSBC가 아니면 뭐 거대 뭐 금융기관이 가상화폐 좋아질 거래, 아마 금을 대체할 거래, 웃기지 않습니까? 감이 안 오십니까? 좀 귀가 뚫리셨죠? 웃기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필터링이 생긴 거예요. 왜? 이들이 이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의 보고서,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JP모건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나왔던 그 분산 원장 DLT, 어제 또한 언급을 드렸던 토큰함의 자세하단 부분, 그 그림을 보신다면 이제 심장이 떨리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가격에 집중할 때인가요? 열심히 나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떨어질 때마다 열심히 모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눈이 귀가 열리고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 방송은 진짜 아시겠죠?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이 정도 언급을 드리면 진짜 귀인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걸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안소니 열표, 리플의 CBDC 고문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보일 겁니다. 저도 보였다시피 여러분들도 보일 거예요. 토큰화는 부동산의 미래이다. 자, 파일럿, 홍콩의 디지털 홍콩 달러, 여기에 파일럿에서 토큰화된 부동산 및 금융 대출 프로토콜을 결합합니다. 사용자가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출 솔루션은 리플의 CBDC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안전하고 비공개적이며 허가된 원장입니다. 자, 그럼 이해해 보자고요. 이 토큰화 뭐죠?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출 채권이라고 해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얘한테 돈 빌려주고 우리는 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잘게 썰어가지고 블록체인 원장에서 XRP 원장에서 CBDC XRP 원장에서 토큰화 시킨다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홍콩 달러, 디지털 홍콩 달러와 연계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토큰화는 그래서 부동산의 미래이다. 감이 오시죠? XRP 원장이 돈을 찍는 기계이다. 디지털 물질. 그리고 이 플랫폼은 리플의 CBDC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귀가 뚫리셨나요? 잭 더 리플러님의 트위터인데요. XRP는 가까운 장래에
100만 장자를 만들 것입니다. 5,000개의 XRP를 가지고 있으면 XRP 한 개당 $200에 이르르면 100만 장자가 된다. 그 말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더 걸리겠죠. 시차를 두고 우리가 펀더멘탈에 값어치에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면 1%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다? 가격이 떨어지면 빡빡 기고 있으면 미친 듯이 매집을 하겠죠.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갑니다. 가장 매집하기 좋은 세 번째 구간, 가격이 폭락할 때. 세 번째, 폭락해서 빡빡 기을 때. 두 번째, 일시적으로 이 빡빡 겼던 기간을 이탈할 때. FTX 사태에 떠오르시죠? 모두가 고함을 질렀죠. 이때가 가장 좋은 1번, 빡빡 길 때가 2번, 이때가 3번. 급등 나올 때, 요 물량 매물대를 소화하겠죠? 이때는 이제 차익 실현의 기회로 봐야 되겠죠. 근데 누구죠? 99%의 호구들은 이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리고 또 떠나가죠. 그리고 원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이해를 했다면 이것과 반대로 하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프로그램 그런 설계자의 머리입니다. 자, 최근 고래들이 11억 개의 XRP를 구입하였다. XRP 고래는 2023년 초부터 정기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센티멘트 데이터를 인용한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는 2월 이후 고래가 약 5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엄청난 11억 XRP를 매집하였다. XRP 고래는 2023년 초부터 정기적으로 구매를 해왔으며 종종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하락동은 통합기간을 이용했습니다. 저랑 보는 그림이 똑같죠? 선수들은 원래 그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가치를 모아가야 되겠죠.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의 파괴력을 여기서 보게 될 테니까 아시겠죠?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시차는 발생한다. 값어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XRP랬죠. 뿐만 아니라 다음 블록체인의 심장이자 가장 뛰어난 블록체인이자 분산 원장입니다. 추후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얘는 뭐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금권의 블록체인이자 분산 원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변되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그리고 거기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업용 블록체인과 플랫폼 블록체인과 여기서 확장해 나가는 구분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뚫린다는 거죠. 계속 R&D를 하다가 보면. XRP 레처가 중요한 네트워크 이정표를 달성하였다. 고유한 방식으로 XRP 레처는 10년이 넘는 역사에서 새롭고 이정표적인 그런 부분을 달성하였다. 오늘 이른 시간에 마감된 8,100만째 원장과 함께 놀라운 이정표를 공개하였다. XRP 레처의 성장세가 무섭다. 그 부분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CBDC, NFT, 스테이블 코인, 각종 코인들 다 블록체인으로 전 세계는 연결됩니다. 분산업종을 통해서 통합 시스템이 마련되게 되겠죠. 그 통합 시스템과 함께 모든 부분들이 공유화되는 세상, 그게 바로 통제의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통찰력입니다. ISO 2002 해보자님의 트위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방송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CBDC 상호 운용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국제결제은행. 자, 그러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 통합, 제3자 통화의 유동성 및 규제 요구 사항. 자, BIS, 싱가포르 중앙은행, 프랑스 중앙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함께 IMF, BIS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BDC 프로젝트에 상당히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죠. 거기에서 기술 통합되고 제3자 통화의 유동성 및 규제 요구 사항이 언급되는 것 같다. 뭔가 공유해 주시고 있는 것 같죠? 자, 그와 더불어서 하나 더, 페드와이어를 대체합니다. 페드나우에 누가 들어가죠? 피네스트라, ACI 월드와이드, 볼란테, 리플의 기술적 파트너스들과 함께 거대 금권 또한 그 업체들에 포함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다. 더불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그리고 베스트 페이먼트 카운슬, 그리고 더 클리어링 하우스, 뉴욕 연은을 통한 CBDC 프로젝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블록체인 및 DLT. 제가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구장창 이거를 방송을 했는지 이제 귀가 조금은 뚫리셔야 돼요. 만약에 좀 덜 뚫리시면 계속 듣다 보면 결국은 시차를 두고 뚫리실 겁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언어가 조금 빨리 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뚫립니다. 주요 XRP 팬은 옐런 머스크가 새로운 트윗 이후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머스크의 트윗에다가
자, 일론 머스크,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이죠. 미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자금을 공급받아서 이 사람 위에 있다. 이 사람은 인프라를 깔아가는 직접적인 사람이겠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같은, 아시겠죠? 자, 보면 자, 머스크가 여기다 트윗을 했어요. 저스트 드라이브 사이버 트럭 어라운드 오스틴. 그랬더니 밑에 보면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입니다. 사이버 트럭을 타고 오스틴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댓글로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XRP 크립토 울프라는 분께서 나는 사이버 트럭을 사겠다. 테슬라로 XRP 결제를 받아들일 때 사이버 트럭을 사겠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 이렇게 구걸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만의 영역이 있거든요. 도지, 비트코인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는 8개의 사업 부분을 관장을 합니다. 잠깐만 정리하고 가시죠. 이 사람의 판때기를 보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먼저 전 세계 인공위성망, 저궤도에다가 스타링크라고 하는 인공위성 통신망을 다 쏘았죠. 그리고 5G, 6G로 되면은 통신망의 판때기를 선점하기 위해서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은 전쟁 중에 있죠. 그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 테슬라, 당연한 부분이죠. 얘를 캐시카우로 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스페이스 X, 우주입니다. 우주로 확장해 나가죠. 그 우주의 기술들이 또 지구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인공지능. 이 테슬라에서 엄청난 데이터, 이 5G, 6G를 통해서 인공위성망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되지면서 나오는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에 자, 태양광이 또 진행되고 있죠. 솔라시티를 통해서. 자, 그리고 뉴럴링크. 인간의 두뇌에다가 칩을 박는 칩 임플란트라고 포함이 되고 있죠. 머리뿐만 아니라 많은 인간의 그런 신체 부위, 생체 부위에 칩이 박혀진다.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한번 잠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칩을 받고 우리가 통신을 하잖아요. 우리 쪽에서 이렇게 통신을 하고 어떤 걸 조절할 수가 있다 하는데 만약에 이 서버 쪽에서 우리한테 통신을 보낸다면 우리가 통제를 못한다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런 세상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뉴럴링크. 자, 그 다음에 하이퍼루프. 진공관에서 철도를 띄워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 네, 보링 컴퍼니라고 하죠. 자, 지하에 터널 뚫는 그 보링 컴퍼니. 이렇게 8가지 사업부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나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우주에서 이걸 직접 화성에 가서 이 8개의 시스템을 구현해 보고 싶어 하는 저는 그 그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판때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들의 설계자의 머리에 들어가서 한번 통찰을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본인의 미래를 읽어내는 그 능력이 탁월하게 증가하니까. K33이라는 리서치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전 세계 암호화폐 기업은 1만 개이다. 종사자는 19만 명 추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내용을 좀 볼게요. 이 숫자 기억해 주세요. 암호화폐 산업 내 약 1만 개 기업이 활동 중이며 관련 종사자는 1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만 명에 달할까요? 자, K33 리서치 보고서에서 이달 기준 전 세계 암호화폐 기업 수는 약 1만 개이며 종합 가치는 원화 약 234조 원으로 추산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는 19만 명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21년 21만 1000명에서 좀 줄어들었다. 거래소와 중개 서비스 부문 종사자는 전체 60%에 달하는 6만 2천명, 금융 서비스 부문은 4만 8,500명, 채굴 및 블록체인 분석 부문은 4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1만 2천 명은 NFT 블록체인 게임 부분에서, 2만 4천 명은 기타 부분에서 일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의 30%가 미국에 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규제에 시달리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의 35%는 아시아 및 호주에 거주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인도가 20%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을 앞섰다. 유럽은 전 세계 암호화폐 일자리의 24%를 차지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영국이 1만 3천 개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보유하였다. 자, 그러면 감이 오시고 한번 쭉 봤다고 치고 전 세계 암호화폐 기업 1만 개이다. 종사자는 19만 명입니다. 80억 명 인구 중에서 19만 명입니다. 고작. 전체 가치가 얼마라고요? 자, 볼게요. 234조 원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잭더 리플러님의 숫자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건 그냥 보시면 얼마였었죠? 토큰화할 대상이 얼마였죠? 이제 분산 원장
토크나 블록체인, 공유경제, 4차 산업, 그리고 코인, CBDC가 절대 따로 노는 게 아니다. 라는 귀가 뚫리셨을 겁니다. 1200조 달러는 얼마죠? 원화 가치로 156억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200조라고 했나요? 여기서 2000조, 2경, 20경, 100경이죠?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공이 4개가 더 붙네요. 이것도 시장 규모만 말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심장이 떨리는지. 그러면 이 가슬립 떨리는 심장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을 해서 투자 이후에 다른 캐시카우 벌 걸 마련을 해서 열심히 거기서 또 본인의 역량을 창출을 해서 열심히 바꿔치기 하십시오. 현금으로 가지고 계지 마시고. 그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시겠죠? 자, 뉴욕 연방준비은행, 미국 중앙은행의 핵심 주인이죠. 분산원장 기술 결제 시나리오 타당성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다. 항상 분산원장이 언급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심장도 DLT 기반이다. 이걸 준비하고 있다. 추후 말입니다. 거기에 XRP가 심장이겠지요. 홍콩 재무장관, 가상자산 명확한 규제와 운영 규칙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명확한 규제와 운영 규칙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얘네는 적극적으로 싱가포르와 함께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자넷 옐런 장관이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미중 디커플링은 양국 모두의 재앙이다. 세계도 불안정하다. 양국이 화해 무드가 태워야 되겠죠. 어떤 트위터를 보니까요.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고개를 숙이면서 연신 꾸벅꾸벅 되었다. 미국의 굴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걸러 들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바로 에너지의 축을 이동시키는 것 뿐이고요.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바뀌어나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국가 간을 뛰어나는 전 세계가 연결되는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뭐죠? 브릭스 공동 통화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서 결국 스위프트 망해서 배제가 되고 무역 결제에 위안화 루블화를 쓰고 그리고 결국 러시아 CBDC에는 리플이 또 오래전에 합류가 돼 있었죠. 더불어 브릭스 공동 통화가 나오고 있다. 스위프트 2.0이라는 거죠. 이게 다 설계 구도에 의해서 에너지의 파동이 팍팍팍 파도의 물결처럼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커진 긴축우려. 미국 소비자 물꼬를 주목하라. 주간 증시 전망. 제가 그래서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건날 때 되면은 물가 나와서 고용지표 나와서 성장률 나와서 허건날 흔들어. 근데 FTX 파산 세태 왜 계속 또 끌어올렸어. 헷갈리게 하면서. 개인이 그러니까 못 들어오죠. 자, 그러면 개인이 들어오려는 신호는 뭘까요? 이제 귀가 뚫리셨죠. 열심히 호재 뉴스를 막 띄워낼 거예요. 호재에 반응하지 마세요. 펀더멘탈이 커지나 호재가 쌓여서 펀더멘탈이 커지냐 가치가 커지냐 요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제 이런 거를 걸을 줄 알아야 된다. 큰 판때기를 그려야 이 판때기도 보이겠죠. 이런 거는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면서 귀가 뚫릴 수 있도록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자, 그러면 금리는 뭐죠? 금리는 어떻게 정할까요?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은요, 가계의 소비, 월급 받아서 쓰잖아요? 그렇죠? 개인 사업자가 돈 벌어서 소비하죠? 그리고 투자는 누가 하죠? 자본주의 심장이었던 기업이 합니다. 기업은 뭐 하죠? 여기에 기업의 투자, 그리고 기업의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고용이 다 포함돼요. 자, 여기에 투자를 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뭐 하죠?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해야 돼요.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어서 정부 재정정책을 실시하죠. 지출. 여기에 순수출이 들어갑니다. 수출 마이너스 수입. 이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물가는 뭐죠? 물가로 들어가 볼게요. 원자재, 그 다음 수출입 물가지수, 기업들의 생산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지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CPI라고 하는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원자재, 수출입,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원리를 배우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가끔 들으면 또 이해가 안 가고 헷갈려요. 제가 나올 때마다 또 언급을 드릴게요. 제가 다른 분들하고 굉장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경제학자는 경제 얘기만 해요. 지도만 본다는 거죠. 지표만 보고. 그러니까 허건날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바로 앞에 놓인 예측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라 역사와 산업과 문명과 모든 흐름들을 다 종합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그 판때기가 설계자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긴축을 할까요? 물가를 보면 되겠죠. 지금 경제 성장률은 이미 정체돼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무슨 가게가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고 기업이 무슨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정부 지출 갖고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미국도 유럽도 말입니다. 세금은 더 뜯으려고 그러고 그상 고령화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더 내고 위에는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고 사회가 마비가 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쵸? 이게 다 맞물려서 온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물가 명분이었잖아요. 물가 2%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 여러분들은 필터링이 되시죠? 2%못 잡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흐름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흐름. 거대 패러다임의 흐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는 급등했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흐름이 보일 거다. 자,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WTA 국제 유가이죠. 미국 기준입니다. 영국 브렌트산 영국산 브렌트유가 또 하나가 있고요. 중동산 두바이유, 세계 3대 유가 지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WTI. 서부 텍사스산 이 WTI가 국제 유가의 첫 번째 지표를 삼습니다. 10년치고요. 자,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지금 중간에 있죠. 그렇죠? 이때 참말 많았어요. 유가가 많이 급등해 있다고. 지금 고점과 저점의 중앙에 있습니다. 유가가 반토막 나 있다. 거의 떨어졌다가 고점 대비 고점과 저점의 중앙 부분 떨어져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어. 떨어져서 박박 기고 있잖아요. 지금 10년치 그림이에요. 10년치. 그렇죠? 자, 그리고 천연가스. 가스도 난리였죠? 10년치입니다. 이때 물가가 엄청나게 뛰면서 금리 미친 듯이 올렸잖아요. 물가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지금 천연가스. 그죠? 감이 오시죠? 천연가스 바닥에서 기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와 그 식탁 물가지수 있자라고 하잖아요. 생필품 물가지수. 요거는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명분이 있는 겁니다. 웃기죠? 자, 가스오일. 얘도 마찬가지예요. 고점과 다 대부분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친 듯이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어요, 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아 하고 사실 박수를 좀 치셔줘야 됩니다. 자, 옥수수. 고점까지 다 보시면 돼요. 19년, 20년, 23년.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현재 기점.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브릭스 공동통화.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쭉, 자, 떨어져 있죠? 폭락해 있어요. 고점과 저점의 중앙. 자, 그리고, 대두. 마찬가지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폭등해서 중앙 부분에 있다. 자, 그리고 소매, 밀. 폭등해서 바닥 부분에, 얘는 또 바닥 부분에 있네요. 그쵸? 거의 바닥 부분까지 내려왔다. 식량, 그쵸? 식품, 원자재, 곡물 지수입니다. 대두, 콩, 그죠? 대두 콩과 옥수수, 밀. 이게 바로 3대 원자재 지수이죠. 곡물 지수이죠. 자, 구리. 4대 비철금속 중에 하나인 구리. 얘도 마찬가지로 고점과 저점의 중앙. 기점은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년도, 23년도. 여기에 제가 언급드렸던 이슈가 다 포함되어 있다. 자, 그리고 납, 4대 비철 중에 또 납이 있죠? 얘도 고점과 저점의 중앙. 자, 아연, 얘도 4대 비철 중에 하나. 고점과 저점의 바닥권에 있어요. 자, 알루미늄, 마지막이죠? 4대 비철 구성 중에서 얘도 고점의 저점과 중앙. 자, 니켈, 참 상당히 많이 급등했었죠?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지금 바닥에 거의 들어가고 있다. 자, 그 다음. 다 봤네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이제 이들을 필터링 할 수 있는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이 나와야 되겠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저와 함께 가시다 보면 그 필터링과 뼈대와 플레임이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